네, 이제 7시 시간이 돼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PPT 잘 네,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7시가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흉노출 골절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전공의 선생님들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전자 전공의를 위한 강의고 기본 텍스트인 정형외과학과 캠벨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케이스와 김교기는 케이스를 하였고 양이 방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정형외과 책에 나온 그림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척추 엑스레이입니다. 이제 항상 저희가 환자가 오면 기본적으로 전공의 선생님들은 레터럴 엑스레이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AP 엑스레이도 꼭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려고 하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AP 엑스레이에서 이제 인터스피너스 디스텐스라든가 바디 헤이트 그리고 인터페디큘라 디스턴스 그리고 스프런스 프로세스의 얼라이먼트를 잘 확인할 수 있겠고 레터럴 엑스레이에서도 바디 하이트와 잘 보이진 않지만 인터스피너스 디스텐스를 확인할 수 있겠고 바디 안테리어 마진 그리고 포스테리어 마진 그리고 스피노 라미날 마진의 얼라이먼트가 잘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역시 이제 정형외과책 나온 그림이고 L2에 골절 있는 경우에는 AP 엑스레이에서 하이트가 감소하고 인터페디큘라 디스턴스가 증가하게 되며 레터럴 엑스레이에서도 앞에서 보았던 안테리어 마진과 포스테리어 마진 얼라이먼트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텍스트 나온 그림이고 이제 AP 엑스레이에서 하이트의 감소를 볼 수 있고 AP 엑스레이 및 레터럴 엑스레이 상에서 인터스페러스 디스턴스가 증가되는 것을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잘 보진 않는데 엑스레이를 잘 보면 뒤쪽에 스피노스 프로세스 프랙처라든가 파스 조인트 같은 게 포스테리어 얼라인 구조물이 있는데 이 포스테리어 칼럼 프랙처가 있는 것도 엑스레이에서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랜스레이스 인저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스피노스 프로세스 얼라이먼트가 이상이 있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CT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뼈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검사이고 다른 이미지와 반대로 캐논 인크로치먼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본인 프래그먼트가 뒤로 와 있는지 알 수 있겠으며 특히 이제 다른 이미지 차이점이 후주 골절이 있는 경우에 엑스레이라든가 MRI 다르게 정확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XR 엑스레이, 코로널 엑스레이, XR, 코로날, 사시타를 잘 볼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고 라미나 프랙처라든지 페디클 프랙처 파스 조인트 피시올로지를 MRI보다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MRI 검사이고 잘 아시다시피 뒤쪽에 있는 포스테리어 리가먼트 컴플렉스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피듀럴 헤마토마라든가 코드 내 시그널 체인지 있음으로써 코드 인저리를 잘 관찰할 수 있겠고 T1, T2 이미지도 있겠지만 패스어퍼런 T2를 함으로써 주변 시그널을 억제하고 딱 인저리 부위만 하이 시그널을 관찰함으로써 정확하게 인저리 사이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대장에 나오는 그림이고 뒤에는 캠벨에 나온 그림인데 데니스라는 분이 이제 이 연도에 3컬럼 CL을 발표했습니다. 척추를 바디 앞쪽 안테리어 컬럼, 바디 뒤쪽 및 PLL까지 포스테리어 컬럼, 아니 미들 컬럼, 그리고 그 뒤쪽 라미나라든가 바디 조인트, 페디클을 포스테리어 컬럼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중주가 있겠다라고 이제 가설을 발표하였고 이 세 가지 가설을 발표된 이후에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런 골절을 볼 때 포스테리어 칼럼을 가장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처음에 데니스라는 분이 이론을 발표할 때는 미들 컬럼의 인저리를 먼저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들 컬럼이 전후방에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들 컬럼 인저리가 있을 때는 메커니컬하게 인스피트에 있겠다라고 하였고 바로 뒤쪽에 코드라든가 카우라 이키라 등의 뉴럴로지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인저리가 있을 때에는 뉴럴로지 인스타빌리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서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메가팩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외워야 되는데 6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컴프레션, 스테이 버스트, 언스테이 버스트, 찬스 프랙처, 플렉션 디스트레 인저리, 트랜스레이션 인저리 있겠고 이 각각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컴포넌트 프랙처입니다. 앞쪽에 이제 플렉션 힘이 가해지는 경우이고 미들 컬럼과 포스터 컬럼을 인텍트하며 안테리어 컬럼만 이제 인저리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프랙처이고 안테리어 컬럼과 미들 컬럼에 인저리가 있고 컴프레션 폴스를 받겠고 포스테리어 컬럼은 인텍트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언스테이블 프랙처이고 안테리어 컬럼, 미들 컬럼, 포스테리어 컬럼이 전부 다 손상 있는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찬스 프랙처이고 찬스 프랙처와 뒤에 나오는 플렉션 디스크 인저리의 차이점이 중요한데 찬스 프랙처는 이 플렉션 포스가 이 ALL보다 앞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커니컬 포스가 ALL 앞쪽에 있다는 점이 이제 특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쪽은 플렉션 포스를 받고 뒤쪽은 벌어지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테리어 컬럼, 미드 컬럼, 포스테리어 컬럼 모두가 벌어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FDI라고 줄여서 표현하는데 FDI는 메커니컬 폴스가 여기 ALL보다는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테리어 컬럼은 플렉션 포스를 받고 미드 컬럼부터 포스테리어 컬럼은 디스트랙션 포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은 짜부러지고 뒤쪽은 벌어지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 차이점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레이션 인절이고 뭐 앞쪽이든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얼라이먼트 이상이 있을 때는 트랜스레이션 인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안정적이고 어떤 경우가 불안정적이냐 봤을 때 위쪽에 두 개, 일반적인 컨퍼런스 프랙처와 스테이블 프랙처는 안정적인 골절, 그리고 그 아래 네 개는 언스테이블 프랙처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정복을 하냐? 앞에서 간략히 인절이 메커니즘 설명하였고 그와 반대로 어프로치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컴프레hen스 포스를 받는 쪽에는 이제 디스트레인 시키고 벌어진 쪽에는 컴프레hen스 시키고 얼라이먼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구와 정상적 해부와 구조물을 사용해서 얼라이먼트를 재정렬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원컬럼 인절일 때는 당연히 스텝을 하게 되겠고 반대로 3컬럼 인절일 때는 당연히 언스텝을 하게 되겠습니다. 2컬럼 인절이 안테리어 컬럼과 미들 컬럼이 인절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스텝을 하게 되는데 메커니컬하게 스텝을 하지만 뉴로로제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언스텝을 하다고 표현하게 되겠고 처음에는 스텝을 하지만 나중에 딜레이드하게 카이포시스 등의 디포미티가 오거나 딜레이드하게 뉴로로 인저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텝을 하지만 점차 언스텝을 해줄 수 있는 골절이 되겠습니다. 대정에 나온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인데 틸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있고 2005년도에 발표했고 이 세 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인저리의 몰폴로지, PLC의 손상 정도, 그리고 뉴럴로지, 어브노멀티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되겠으며 점수를 주게 됩니다. 인저리에 따라서 뭐 컴프레션은 1점, 뭐 벌스트는 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PLC 인저리가 없으면 0점, 확실하면 3점, 의심이 되면 2점, 그리고 뉴럴로지가 인텍트하면 0점, 그 다음에 인컴플리트 하거나 카우더 액션 신드롬이 있을 경우에 3점, 반대로 이미 컴플리트하게 코드 인저리의 경우에는 이제 2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4점입니다. 4점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4점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틸릭스코 여기 분류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같이 평가했는데 이게 이제 시험 많이 나온 부분인데 PLC 인저리가 있냐 없냐 그리고 뉴럴로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술할 때 앞으로 할 것인지 뒤로 할 것인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PLC가 인저리가 있다 그럴 때는 모두 포스트를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PLC 인저리가 없는 경우에서 인컴플리트하게 이제 치료가 코드 인저리가 있고 앞쪽에서 확실히 뼈를 제거해야겠다 그럴 때는 안테리어 어프로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다 포스트 어프로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여기에는 없는 분류인데 파셋이 빠졌다 그럴 때는 파셋의 정확한 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공의 기출문제 많이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분류는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메가펫 분류하고 우리 틸릭 스코어를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게 되겠고 단기간을 안정시키고 통증을 조절하고 보조기라든가 골다공증 있는 경우에는 같이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불안정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하게 되는데 원칙은 간단합니다. 기계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러면 안정화를 시켜주고 뉴럴제에 있게 되면 그 뉴럴제에서 디컴프레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면 뒤에 설명할 텐데, 이제 어프로치는 크게 두 가지죠. 포스테리어 어프로치가 있고, 안테리어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뒤쪽으로 해서 패티클 스크롤 고정하게 되어 있고, 오픈할 수도 있고, 퍼큐터 인사이드 고정할 수 있겠으며, 이렇게 고정하면서 포스트를 라테럴하게 디컴프레션 할 수도 있고, 리가먼트 텍시스를 이용해서 인다이렉트하게 디컴프레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안테리어 어프로치는 다이렉트하게 뼈를 제거함으로써 컴프레션 효과를 얻게 되겠고, 그 빈 위치에 케이지라든가 오토본, 알러본을 넣어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메가페와 틸릭 분류에 따라서 간략하게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프레스 프랙처는 다 알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테리어 컬럼 인절이 있는 경우이고, 이런 케이스가 있게 되겠고, 컴프레스 프랙처에 대해서 메가페 분류에 대해서 틸릭 스코어를 맞춰보면 인절이 모폴로지는 컴프레스 때문에 1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PLC가 인텍트하기 때문에 0점, 뉴로지가 없기 때문에 0점이 되겠고, 일반적인 컴프레스 프랙처는 틸릭 스코어에서 1점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보조기들을 사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 스테이블 프랙처이고, 이제 안테리어 컬럼과 미드 컬럼이 인절이 있는 경우이고, 포스테리어 컬럼은 인텍트 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초기에는 스테이블 합니다. 간혹 가다가 나중에 뉴로로지가 발생하거나 디포미스일 경우에는 이제 불안정해질 수 있는 골절입니다. 간단한 케이스를 보면 68세자 환자이고, 엑스레이를 보면 AP상에서는 얼라이먼트 괜찮고, 레터럴 상에서는 이렇게 바드 하이트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CT를 보면 안테리어 컬럼과 미들 컬럼에 이제 골절이 관찰되고, 포스테리어 컬럼은 인텍트하게 됩니다. 사이탈 뷰에서도 뒤쪽에 있는 건 인텍트하게 되겠고, MRI 했을 때 PLC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테리어 컬럼과 미들 컬럼 인절이기 때문에 스테이 벌스 프랙처이고, 틸릭 스코어를 맞춰보면 여기 인절의 메커니즘이 이제 벌스이기 때문에 2점이고, 뉴럴로지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0점, 그리고 PLC 없기 때문에 이상 없기 때문에 0점에서 스테이 벌스 프랙처는 일반적으로 틸릭 스코어가 2점입니다. 2점이고, 역시 이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모든 스테일 벌스 프랙처가 보존 치료를 하냐? 꼭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예인데, 46세 남자 환자이고, 엑스레이를 잘 보면 AP상에서는 얼라이먼트가 괜찮고, 레터럴 상에서는 코로널하게 이제 스플릿한 프랙처가 관찰됩니다. CT를 찍어보면 안테리어 컬럼과 미들 컬럼이 보통 둘 다 인절되어 있고, 포스테리어 컬럼은 인텍트하며, CT, 사이탈 뷰에서도 코로널하게 스플릿한 프랙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I를 찍어봐서 PLC가 인텍트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제 메가페 분류에 따르면 스테이블스 프랙처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이렇게 코로널하게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핀서 프랙처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두 개의 디스크를 인볼브 하기 때문에 추후에 논유니언이라든가 딜레이드 카이포시스가 잘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고, 퍼큐터에서 고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수술하였고, 나중에 프랙처 사이트에 인유언을 얻은 후에 기구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스 프랙처는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스테이블스 프랙처이고, 3컬럼 인절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72세 여자 환자이고, 라타르상에서 L1이 이제 골절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일부 본 프래그먼트가 캐널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를 찍어보면 뼈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겠고, 일부 본이 캐널 인크로먼트 있게 되겠고, 잘 보면 라이트 페디클에 골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사이트탑에서도 페디클 프랙처를 확인할 수 있겠고, MRI를 찍어봐서 PH 인저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테리어 컬럼, 미들 컬럼, 포스테리어 컬럼이 모두 인저리가 있기 때문에 언스테이블스 프랙처이고, 이 경우는 좀 틸릭 스코어랑 맞지는 않은데, 틸릭 스코어를 보면 이 경우에 PLC는 인텍트하고 환자 일로지가 없기 때문에 0점이 되겠고, 벌스트가 주된 인절이기 때문에 2점입니다. 그래서 틸릭 스코어는 2점이지만 메가더 클립식에 따르면 언스테이블스 프랙처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하고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체스 프랙처이고, 다시 강조하면 메커니컬 엑시스가 AL의 앞에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고, 제 케이스는 아닌데 제가 겪은 적이 없어가지고 김규혁 선생님 케이스이고, 엑스레이를 잘 보면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바디 하이트가 감소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스프링 프로세스가 벌어져 있고 CT를 봐서도 바디 하이트가 점영하지는 않고 스프링 프로세스가 벌어져 있습니다. CT를 잘 보면 페디클이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MRI를 찍어보면 역시 같은 소견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ALL 앞에 힌지를 받아서 모두가 벌어지는 힘을 받은 골절이고 이 경우가 찬스 프랙처가 되겠으며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벌어진 힘에 대해서 이제 와이어를 사용해서 컴프레션 시켜주고 고정을 하게 됩니다. 찬스 프랙처는 틸리스코어를 맞춰보면 벌어진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4점이고 PLC라든가 이런 뉴로로지 관계없이 4점 이상이기 때문에 모두 다 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플렉션 디스트의 인절이고 메커니컬 폴스가 ALT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룰루지가 없고 엑스레이를 봤을 때 컴프레스 프랙처가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놓치기 쉬운 골절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좀 여기 뭔가 골절이 보이고 얼라이먼트 괜찮고 레터럴 상에서도 골절이 있는 것 같은데 뒤쪽으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봤을 때 이것은 일반적인 컴프레스 프랙처라고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 CT를 찍어보면 뒤쪽이 괜찮고 미드 컬럼도 인저리가 없게 됩니다. 앞쪽 안테리 컬럼만 인저리가 있게 되겠고 레터럴 사이트를 봤을 때도 특별히 뒤쪽에 이상이 없습니다. 잘 보면 페디클이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 MRI를 찍어보면 이제 에피들 헤마토마도 있고 리가먼트 플러품도 찢어져 있고 PLC 인저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술 영상에서도 뒤쪽이 이렇게 딱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 앞쪽은 구부러지고 뒤쪽은 벌어지는 플렉션 디스트럴 인저리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레이션 인저리고 이제 큰 힘에 발생하는 골절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CT를 봤을 때 뒤 위쪽으로는 앞쪽에 대해서 앞쪽으로 이제 빠져 있고 코로널 비에서도 옆쪽으로 빠져 있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와 레터럴이 모두 트랜스레이션 인저리가 발생하였고 이 경우에도 이제 얼라이먼트를 재정렬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디컴프레션 고정을 하게 되고 뉴로즈 했을 때는 감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테리어로 다이렉트 감압할 수 있게 됐고 뒤쪽으로 포스트 레트럴 어플 사용해서 다이렉트 할 수 있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인데 리가먼트 엑시스, 리가먼트의 힘을 이용해서 인다이렉트하게 디컴프레션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있겠고 한 가지씩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디컴하는 경우이고 어떤 골절이 왔을 때 뒤쪽으로 먼저 수술을 했는데 앞쪽에 있는 본인 프레그먼트에서 환자가 계속 증상을 호소한다 이럴 경우에는 앞쪽으로 디컴을 확실히 하고 리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레터럴 디컴이고 이런 식으로 직접 뒤에서 뼈를 보고 코드 옆으로 해가지고 뼈를 지가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히 하겠습니다. 이런 코드 인저리가 왔을 때 뒤쪽으로 해서 여기를 디컴 해주고 케이지를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하게 포스트 레터럴 디컴프레션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리가먼트 엑시스를 이용해서 인다이렉트하게 디컴프레션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쪽으로는 컴프레스 포스를 받고 일반적인 힘은 벌스트 프랙처는 이렇게 누르는 힘을 받기 때문에 수술할 때 반대인 힘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벌려주고 익스텐 시켜줘서 리가먼트 엑시스를 이용해서 프랙처 사이트를 이제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골절이 있을 때 뒤쪽에 모든 액체를 스크류를 주게 되고 로드를 사용해서 익스텐션과 딕스를 시켜주면 프랙처 사이트가 벌어지면서 리덕션이 됩니다. 이렇게 바디 하이트가 복귀되고 리덕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 28세 남자 환자고 한강에서 떨어진 환자이고 이렇게 플렉션 딕스 인저리가 왔고 잘 리덕션을 하게 되면 로드를 사용해서 리가먼트 엑시스를 이용해주면 점점점 바디가 웨이트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와 CT를 잘 보면 골절되었던 바디 하이트가 잘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문제이고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방출성 골절이죠. 방출성 골절이고, 불안정한 운동신경 마비가 있고, CT 검사 결과 수체 골편이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돌아가 있고, 이제 일반적 언스테이블 프랙처이죠. 수체 골편이 캐놀로 나와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앞쪽에서 직접 수술을 해서 이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골편이 돌아가 있는 경우에는 리버스 콜티컬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뒤쪽에서 이제 뭐 리가먼트 텍시스 이용해 보겠다 할 때 이게 PL1이 이미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정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쪽을 해가지고 이것을 정확히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방으로 수술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제가 홈페이지에 냈던 문제인데 35세 남자 환자이고 유로로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페디클 프랙처, 스피럴 프로 세퍼레이션 동반된 경우에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냐? 제가 CT를 줬었고, CT에서 안테리어 컬럼, 미들 컬럼, 포스테리어 컬럼 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잘 보면 바디 조인트가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디 조인트 빠진 거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해야 돼서 수술해야 되겠고, 답은 후방이 되겠습니다. 연세 벌스 프랙처이고 트리스코를 따져보면 벌스트 2점, PLC 인절, 이심전이 2점 해서 4점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였고, 리가먼 테키스를 이용해서 인다이렉트하게 디컴프레션 하고 고정을 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설명을 했는데 원칙은 간단합니다. 메가페 클래시피케이션 6가지 외우면 되고 틀릭 스코어는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가페 분류가 아직까지는 제일 중요하고, 뉴럴로지가 있거나 3컬럼 인절의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 그리고 인스텝이 있으니까 고정하게 되고, 뉴럴로지가 있을 경우에는 디컴프레션 하게 되겠으며, 안테리 어프로치와 포스트 어프로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포스트 어프로치를 하게 되고 앞쪽에서 꼭 뼈를 제거하고 해야겠다. 그럴 경우에만 안테리 어프로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지영 교수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어,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 전공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지금 질문 준비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있어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때 기초적이고 그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척추를 잘 모르니까. 그 우리 바디 하이트 감소가 있다고 할 때요, 선생님. 예, 예. 그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산재 뭐 자문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막 하이트 재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제가 그걸 예.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어떤 걸 기준으로 이걸 앞쪽에서 바디 앞쪽에서 재야 될지 중간에서 재야 될지 그런 게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서 한번 네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레터럴 네, 엑스레이에서 바디 하이트를 재게 되겠고, 네, 하이트로스를 잴 때는 앞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음, 잰다고 하면 네, 앞쪽에서 이렇게 끄어서 길이를 재게 되겠고, 그리고 일반적 하이트로스는 위의 바디와 아래 바디의 평균값을 잡은 다음에 그에 대해서 아, 이 프랙처 사이트가 얼마나 감소되어 있냐를 따져서 하이트로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바디 네네. 앞쪽이 기준입니다. 가운데가 아니고. 예. 아, 그쪽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여의도 성모병원 3년차 이종우 선생님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가끔 외래 참관을 하다 보면 MRI를 보면서 이 골절은 에큐트 크로닉 서브에큐트 정도다라고 환자분께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았는데 MRI 시그널에서 에큐트, 서브에큐트 뭐 이런 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저도 조금 궁금했던 거라서 질문 없으면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댑터와 이제 크로닉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프랙 사이트가 있고 코드 아니 그 이제 시그널 텐지를 관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골절은 급성기 때 T1, T2는 로우, 그리고 패스 어프로치에서 하이 되는 시그널 텐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시그널 텐지가 이렇게 이런 MRI 같이 조명할 때에는 당연히 어큐트가 되겠고, 이제 완전 크로닉이 되면 골절 사이트도 보이지 않을 거고 시그널 텐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단 이제 하이트로스는 계속 감소됐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 환자는 크로닉한 인절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겠고, 이 서브 어큐트는 꼭 MRI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고 엑스레이 상으로, 그리고 CT를 같이 봤을 때,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제 우리 골절이 처음 발생할 때는 스클로시스가 없게 되는데 골절이 힐링하면서 엑스레이 상으로 주변에 이제 하얘지는
스클로리시스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뭐 다친 지가 2, 3개월 되었다 그러고 엑스레이 상에서 스클로리스 체인지가 있고 MRI 찍었을 때 점막에 있던 코드 시그널, 이런 그 바디의 시그널 체인지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서브 어큐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MRI만 판단하는 거 아니고 환자에게 물어보는 수상 시기 그리고 엑스레이를 전부 같이 감안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두 번째 질문 들어왔는데요. 대전 성모병원 임상과학과 조광현 선생님 질문인데, 골절 수술 시 골절 그 수술의 레벨, 예를 들면 이제 L1이면 위아래로 어느 정도까지 고정을 해야 되나, 어디까지 익스텐션해서 고정을 하나라고 이제 물어봤고, 골절 레벨에 페디클 스크류를 넣어 고정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나누시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좀 더 고전차적인 질문인데 일반적 펠로. 교과서적으로는 만약 어떤 부위에 골절이 있으면 위로 두 개, 아래로 두 개 고정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 젊은 환자이고 이 환자에게는 고정을 좀 세이브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래는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와는 반대로 뭐 골다공증이 있거나 디스로켓이 동반되어 있거나 큰 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아래로 뭐 세개를 한다든가 할 수 있겠고 앵킬로징 스폰딜리티스 환자처럼 있을 경우에는 세 개를 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른 경우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로 두 개, 아래 두 개 고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랙처 레벨에도 고정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위아래로 더 고정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오히려 페디크 스크류를 고정했을 때 프랙처가 더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잘 판단하셔가지고 도움이 되겠다 할 때는 그 부위 고정하게 되고 오히려 손해를 입히게 되겠다 할 때는 이제 그 부위를 건너뛰고 위아래를 고정하게 됩니다. 요거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인천 성모병원 4년차 김영균입니다. 환자가 뉴롤로지가 있어도 포스테리어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하면 리가멘트 텍시스에 의해서 프래그먼트 리덕션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 디컴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수술 시에 다이렉트 디커퍼레이션을 할지 말지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수술 시에 그걸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증상이라는 거는 환자를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 시에 그걸 판단할 수 없겠고, 저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수술 전에 뉴럴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페인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모터에 저하가 있고 있을 경우에는 뭐 리가멘트 텍시스에서 이석치할 수 있게 되겠지만 다이렉트 컴프레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뒤로 했는데도 수술이 끝났는데 환자가 증상 호소한다 그럴 경우에는 좀 이제 아직 회복되면 앞쪽으로 한 번 더 하고 있게 되겠고 이제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 뒤쪽으로 다 전부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뉴로지가 있다 그러면 뒤쪽으로 다 라이멘트로 해서 디컴프레스를 하고 있습니다. 뉴럴로지가 신재혁입니다. 있으면 네. 그 아까 케이스 중에서 그 퓨전하지 않고 퍼크티닉스 스크류 넣고선 나중에 뽑았던 케이스 있었는데요. 예예. 그 되게 좀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그렇게 할 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골절을 뭐 환자한테는 나중에 그 모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시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경우를 아까 보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퍼크트에서 고정을 하고 좀 질문이 광범위한데 아니 아마 스크류를 뽑는 경우 어떤 경우에 이제 그 뽑을 수 있다고 이제 그 판단하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고정을 해주고 프랙처 사이트라든가 그 분들이 유압이 돼 있다 그러고 CT형에서 뽑아서 CT를 찍어봤을 때 이제 첫 번째는 라미노토미를 하지 않고 고정만 한 경우에는 대부분 다 뽑아주고 있습니다. 뽑았을 경우에 이런 모션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뽑아주고 있고 만약 디컴프레션 해가지고 뽑았을 경우에는 이게 불안정하겠다 싶을 경우에는 뽑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뽑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근데 그 경우에 퓨전은 하지 않았나요? 그 이니셜 수술을 할 때에 포스테리어 디코티케이션하고 본그래프트 하는 과정을 이게 뽑는다고 이제 수술 디자인했을 때 그 이니셜 수술에서 이제 퓨전을 안 하고 파스에스를 프리저브하고 픽세이션 했다가 뽑는 거는 이제
이해가 가고 만약에 예. 퓨전했으면은 뽑을 경우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일반적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 고정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기구를 고정하고 다 전부 다 박스 조인트를 퓨전하지 않습니다. 위아래 한 개 정도만 퓨전하게 되겠고 여기는 그냥 박스 조인트를 살려주고 나중에 뽑아주는 게 어쨌든 이 환자에게서 모션을 세이브하고 도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든 수술 범위를 다 본이 퓨전하진 않습니다. 하나만 그럼 저 퓨전을 할 때 보통 우리가 포스트랙 퓨전 할 때 인터라미나 퓨전하고 인터파셋 퓨전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기 그 뽑는다는 걸 전제로 할 때 라미나는 본그래프트를 하더라도 파셋은 퓨전하지 않고 프리저브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포스트 퓨전, 라미나 퓨전은 잘 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다 포스트 라테럴 퓨전만 하고 있습니다. TP 쪽이라든가 레테럴 커튼 퓨전하게 되겠고 가운데 있는 파셋이라든가 라미나 쪽은 따로 퓨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돼서 오늘 목요 집담회는